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독자 여러분. 소설 진통제 제9화를 연재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통제에 대한 연구를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연구 방향과는 다른 분야를 전공하셨어. 엘버트 박사가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메커니즘 분야로 이동하셨어. 할아버지는 생화학을 전공하여 약품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였지만 아버지는 동물 생리학 분야로 이동하신 후 통증의 개념과 원리 분야를 연구하셨지. 아버지는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했고, 할아버지는 이제 통증 쪽을 전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특별한 모험을 하진 않으신 채 평범한 과학자로 생을 마치셨어. 마치 가기를 잇는 도공들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 바통이 나에게 숙명적으로 이어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엘버트 박사로 이렇게 도제공들처럼 자연스럽게 과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좌회전하여 200여 미터를 달리자 우측에 거대한 박람회장이 나타났다. 박람회란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또 학술 발표도 하고 제품도 진열하고 그런 걸 말하죠. 농기구와 가축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꼬물꼬물 입장하고 있었다. 가축과 축산용 기계를 전시하는 박람회장이었다. 박사는 핸들을 왼손으로 감은 채 오른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의 가족이 얽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도전적인 피를 물려받았어. 난 모든 연구를 할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걸었지. 난 먼저 아버지의 분야였던 메커니즘의 전략이었지. 아버지는 일반적인 진통제들이 체내에 존재하는 어떤 통증을 건드려서, 즉 통증이 신경세포의 뉴런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원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지. 여기서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인데요. 뉴런들이 이어져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연구했다, 그런 말이겠죠. 난 대학생 시절부터 아버지의 문화에 들어갔지. 아버지는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신 분이야. 아버지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막의 칼슘 이온 조절을 통한 진통, 신경세포막의 지질 성분을 확산시켜 나트륨의 투과성 조정을 통한 진통, 신경세포막 표면에 전하를 변형시켜 나트륨 통로를 억제하는 진통법, 신경세포막의 특수 수용체에 작용하여 활동 전후의 생성 및 전도에 필요한 이온 침투를 억제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생산하는 등의 이론을 만드셨지. 그러니까 이 통증이 전달되는데 칼슘과 또 나트륨, 그 다음에 전기,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수용체가 어떤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통과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아버지는 연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교과서에 인용되는 학설이기도 하지. 아버지는 대단하셨죠. 전 세계 교과서에 남는 것을 개발하셨으니. 아버지는 평범한 연구자인 듯 했지만 나름대로는 소리 없는 업적과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것이지. 난 아버지 학설들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금 진통제 살리실산으로의 접근을 시도하였지. 물론 물질을 개발하는 분야로서의 접견이 아니라 살리실산 내지는 아세트살리실산이 무엇을 건드려서 통증을 차단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주력한 거지. 물론 아버지의 이론, 즉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전하이온 그리고 수용체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지. 나는 연구에 전력하여 마침내 아세트살리실산이 진통 효과를 내는 데는 프로스타그랜딘이라는 호르몬이 생체 내에 존재하여 진통작용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어. 네.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호르몬이 진통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네요. 단백질인데요.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모처럼 해석이 입을 떼어 반응을 보이자 박사는 잠시 해석의 옆모습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지. 진통제가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냈지만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그 중심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물질입니까? 해석의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었지. 나는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냈어. 그로 인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것도 밝혀내게 되었지. 그리고 어떤 진통제는 그 호르몬이 체내에서 합성되어 버리면 진통제로서의 약효를 내지 못하므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기 전에 약을 투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학설도 발표했지.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진통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합성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것도 이분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학설이 아니라 시판되는 시중의 진통제들에게는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 그래서 합성되어버리는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어버리는 진통제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제품 안 팔리겠죠? 이어나가 있습니다. 산업계에 대한 파장도 컸겠네요. 그렇지. 기존의 서프린 말고는 많은 진통제들이 개발되었는데 그들의 약효가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약한데 의문이 있었지. 그들은 내가 발표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 이론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기 전의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권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급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지. 해석은 당시 제약회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박사의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자, 그럼 그 이론으로 그렇지 나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결정적인 연구였어. 네, 이제 밝혀졌네요. 엘버트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바로 통증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합성되어 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합성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그 이전에 약을 먹어라. 예를 들면 식사하고 몇 분 안에 먹는다든지 또 어쩐다든지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야만 효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노벨상을 받았네요. 중요한 발견이겠죠.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이 통증의 원인 물질이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진통제의 작용 원리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체내에서 합성되어 버리면 진통제로서의 약효는 기대할 수 없다.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고려한 후에 투약해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노벨상이었지. 해석은 표정이 다소 부드러워진 박사를 바라보았다. 바이 디지지사와는 관계가 있었나요? 후후후. 박사는 그 대목에서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수모를 절반은 갚은 셈이었지. 바이 디지지 연구진 역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거든. 만일 그들이 그것을 나보다 먼저 알아냈다면 나처럼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을 거야. 이 연구는 진통제를 판매하는 모든 제약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였거든. 바이 디지지사가 그 비밀을 노출하여 자신의 경쟁 회사들이 성장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리는 만무하지. 아무튼 바이 디지지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 그로 인하여 매출이 1조 원이나 하락하였으니 줄어든 그만큼의 매출을 상대 경쟁 회사들이 올린 셈이지. 이해하시겠죠?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것은 프로스타글란딘이니까 모든 제약사 여러분 약을 판매할 때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걸 꼭 명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전에는 서포린을 개발한 바이 디지지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효과가 제일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하는 시간을 알려주니까 다 잘 팔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 디지지사의 제품이 1조 원이나 판매가 하락한 거죠. 결정적인 치명타였죠. 박사님은 비로소 할아버지에 대한 한을 푸셨네요. 해석의 생각과는 달리 박사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아니야.
절반은 성공에 불과해. 난 여전히 물질 분야에 관심이 많아. 원리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겠지만 할아버지가 추구하신 아세트 살리실산 그 이상의 제품, 그것도 천연 진통제에 대한 미련을 떨쳐낼 수가 없어. 천연 진통제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미주의 약초를 찾고 거기에서 물질을 추출하고 수백 가지가 얽힌 그 혼합물에서 효과가 있는 몇 가지의 물질을 또 분리해내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해. 독성 실험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일반 독성, 급성 독성, 아급성 독성, 피부 독성, 치사율 실험은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이 박사는 원리를 개발한 것도 좋았지만 결국은 할아버지가 추구했던 그런 천연 진통제라는 물질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실험들이 필요한 거죠. 기준 미시험법을 통과한 후에 액상이든 분말이든 제품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다음은 임상실험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지. 세포실험, 동물실험과 몇 단계로 이어지는 인체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지. 숱한 어려움과 암초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과학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도전해야지.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절실해지겠지. 해석은 박사가 말한 특별한 목적이라는 단어에 생각이 머물렀다. 그의 특별한 목적은 조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리라.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왔다고 승리의 나팔을 불려는 순간 순식간에 들이닥친 약재들로 인하여 그의 목표를 상실하고 이루 없는 병사가 되어 전선에서 물러났던 그의 조부 엘버트 박사는 할아버지가 쥐었던 전진의 깃발을 다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인류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과감히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해가 구름 사이로 스며들자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다. 구름은 투명해졌으며 햇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강도는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구름을 빠져나온 햇살은 다시금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해석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면 언젠가는 구름 사이에서 찬란한 햇볕으로 새어나와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석은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엘버트 박사가 천연 진통제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일종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값진 하루였다. 아침에 출발할 때 박사가 장담한 것처럼 그 어떤 연구 행위보다 더 귀한 방향성을 가르쳐준 하루였다. 해석 다시 보세.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사는 해석을 연구동의 현관에 내려놓고는 정문을 향해 점점 멀어졌다. 해석은 급히 정보문헌실로 갔다. 박사와 본격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다음 주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약초 샘플도 도착했다. 이제는 진통에 관한 실험 방법과 경쟁 제품과 원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박사는 레버쿠젠을 다녀오며 그에게 뚜렷한 과제를 남겨주었다. 바이디지사의 도시를 둘러보는 동안 박사는 서퍼린이라는 세 단어를 귀에 목이 박히도록 강조했다. 그의 학문 목표이며 그가 넘어야 할 산이 그 세 글자에 새겨져 있음을 해석은 강하게 인식하였다. 진통제, 서퍼린을 연구해야 하리라. 그리고 무엇이 진통제 시장의 틈새인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공략해 나가야 하는지, 해석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험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네, 이제 해석에게 엘버트 박사가 중요성을 알려주고 경쟁 회사를 가서 어떤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물질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개발하려고 하는 샘플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천연 섬에서, 남해안에 있는 섬에서 진통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그런 잡초를 가져온 거죠. 약초를. 그래서 그 약초에 대한 연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화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9화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